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증상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예, 질문입니다. 이건 양소영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사실 굉장히 주변에서 아마 이런 경우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자산이 150조가 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매 머니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실제 사건을 겪어보니까 치매의 일단 초기 진단이 나온 상태에서는 사실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자에 따라서 이 발전 속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를 놓치면은 갑자기 중증으로 발전이 되면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 주신 것처럼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법원도 이런 분들을 위해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나의 이런 신체적인 상태, 어느 병원에 갈지, 어디에 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을 국가가 좀 후견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후견 제도를 이용을 하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나의 신체적인 상태나 어디에 살지 내 재산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후견인을 선임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치매에 걸린 경우도 있고 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후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증인 경우는 모든 것들을 관련할 수 있는 성년 후견 제도가 있고 또 뭐 이 정도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어디 살지만 좀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재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한정 후견 제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분은 다 결정이 됐는데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만 후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뭐 이럴 경우에는 특전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애가 셋이지만 누구는 나를 잘 보살펴 줄 것 같은데 이놈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자녀 예. 중에서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가 있고 그럼요. 여기 있는 자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또 내가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요새 1인 가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뭐 친구나 뭐 아니면은 사촌들 중에서 제 아는 후배 중에서 나는 모든 재산을 조카한테 주겠어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예. 미리 후견인을 정해서 해놓는 임의 후견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견인을 이제 등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 사람으로 후견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제도를 알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후견인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하냐면 서로 후견인을 하겠다고 해요. 재산이 있으면. 근데 재산이 없으면 서로 안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적절하게 어떻게 상속시키고 싶을지 본인들마다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정신 상태가 괜찮을 때 이제 유언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언장이 공개가 됐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제정신이 아니셨어. 이거 판단 못 하실 때였어. 라고 해서 유언 무효 소송이 대부분 오는 게 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유언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제 스마트폰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녹음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서 예. 요게 이제 가능하지 않냐라고 많이들 이게 뭐 물어보시는데 날짜 시간 딱 보이게 해서 하면 네,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이게 유효가 될 수는 있는데 민법에 정해진 요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다 취지가 들어가야 되고 날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름 들어가야 되고 얼굴 있으니까 누군지 아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요? 네. 녹음의 경우에도 그래서 증인도 요 녹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유언을 들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서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유의하셔야 될 게 증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유언을 우리 김현진 우리 내 친구한테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구리 찔려서 녹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언으로 이익받을 자는 증인할 수가 없어요. 직계열족, 배우자, 그다음 미성년 자녀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있어봤자 무효다. 이제 요거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유언 방식이 민법에는 5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시는 게 공증으로 맞아요. 유언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 증서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비밀 증서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없을 경우에 너무 몸이 아파서 급작스러울 때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뭐 이렇게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까 자필로 하는 유언. 이거 정말 유효해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유효해요. 내가 어디 안 가고 변호사 도움 없이 내가 직접 이렇게 자필로 해도 유언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요건을 빠뜨리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요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요건을 자필 유언의 경우에 해두면 가장 간단하니까. 가장 간단하니까. 근데 이제 자필인데 말 그대로 자필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자필이어야 되느냐?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목록까지 다 자필이어야 돼요. 근데 이 자필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쓴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는 거, 이거 자필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내가 자필로 썼 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다. 이것도 자필이 아니에요. 원본이어야 이 원본 하고. 자체가 전부 다 자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유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상태에서 이름, 인적사항, 주소, 날짜, 그다음 도장까지 다 되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불필요하게 무효가 돼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 좀 잘 챙기시면 주민번호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써야 되나요? 뒷자리까지 다 써야 되고요. 주소 써야 되나요? 주소 써야 되고요. 동까지 사는 곳까지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꼭 주민등록 주소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면 됩니다. 살고 있는 네, 곳. 살고 있는 곳이면 도장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무인도 손도장도 가능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꼭 인감 도장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게 이제 인감 도장이면은 이게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좋으니까 가능하면 인감 도장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첨언을 많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한 이야기까지 잘 그러니까 알려주셨네요. 후견인 지정하는 법부터 유효한 유언장 작성하는 법까지. 아니 진짜 어르신들은 한번 그냥 써놓고 이게 유효하지 않으면은 정말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